안녕하세요. 옥프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안병욱 프로라고 합니다.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방법 자체는 굉장히 많죠.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헤드 무게를 던질 수 있는 방법보다는 헤드 무게를 던질 수 있는 일단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레슨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뭔가 물건을 집을 때도 그렇고 항상 많이 쓰시는 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립을 잡으실 때도 똑같은 모션으로 뭐 인트로킹을 잡든 뭐 오버래핑을 잡든 똑같은 모양은 이렇게 나오지만 힘을 주는 부분이 엄지랑 검지 쪽으로 채를 굉장히 꽉 붙들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고 있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직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경직이 되면 헤드를 던지기가 힘들어지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립의 엄지와 검지가 아닌 새끼와 약지로 그립을 잡으셔야 돼요. 엄지와 검지로 그립이 잡혀 있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레슨을 한다고 한들 헤드 무게를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연습량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헤드 무게를 느낀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되냐면, 왼쪽도 마찬가지고 오른손도 마찬가지인데 새끼와 약지가 아니고 엄지와 검지로 꽉 잡은 상태에서 헤드 무게를 만약 느꼈다, 그렇게 되면 그립을 치면서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을 빼고 클럽 무게를 느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립을 놓치면서 무게를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엄지와 검지로 잡고서 헤드 무게를 느낀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샷을 하기가 힘들어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클럽의 캐스팅 타이밍이 일정하지 못하다든지, 그러면은 방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헤드 무게를 느껴서 거리가 나간다고 한들 방향이 왔다 갔다 하면 스코어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립부터 새끼와 약지에 힘을 주고 그립에 적응을 하고 뭐 유튜브나 이제 개인 프로님한테 레슨을 받은 후에 헤드 던지는 방법을 연습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인위적으로 엄지랑 검지에 힘을 많이 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윙이 이제 많이 경직되거나 피니쉬가 잘 못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코킹하기도 굉장히 힘이 들겠죠. 여기 이쪽에 힘이 꽉 들어가 있으면. 자, 이번에는 편안하게 이쪽에 힘을 주고 쳐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쪽 새끼랑 약지랑 중지 이쪽으로 힘을 주고 치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립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그립을 잡더라도 어느 부분에 힘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스윙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고, 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너무 위크 그립으로 잡게 되면 슬라이스가 나거나 탄도가 굉장히 뜨게 될 거고, 너무 스트롱 그립으로 잡게 되면 훅이 많이 나거나 공이 굉장히 낮은 탄도로 날아갈 수 있겠죠. 헤드를 어떻게 던지느냐를 레슨을 하면서 손가락 3개로 제가 그립을 잡으라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손가락 3개만으로 그립을 잡으라는 말은 아니고 힘을 손가락으로 줘라는 레슨을 한 거거든요. 근데 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저희 회원님이 스윙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랬는데 볼의 구질이 너무 낮게 훅이 많이 나는 거예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립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스퀘어하게 그립을 잘 잡고 있었어요. 뉴트럴하게. 근데 보니까 여기 왼손 그립 안에 이렇게 공간이 이런 식으로 좀 심하게 하면 이 정도의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괜찮으셨는데, 자, 이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 자,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공간을 일부러 주고 백스윙을 이렇게 잘 올라가셨어요. 자, 카메라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공간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 공간이 있으면 스윙을 할 때 굉장히 불안하겠죠. 본능적으로 불안해서 다운스윙을 하실 때 이 공간 안으로 그립을 메우면서 다운스윙이 내려온 거죠. 지금 보시면 헤드가 이렇게 닫히게 되겠죠. 공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위크 그립을 잡았음에도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스트롱 그립을 잡은 것처럼 다운스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게 가고 훅이 많이 낮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자, 똑같이 그립을 잡으시는데 왼손에 있는 이 공간만 좀 없애시라. 그립 안쪽에 공간을 메워서 꽉 잡고 한번 쳐보시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공을 띄우려고 일부러 캐스팅 동작을 많이 한다든지 뭐 체중을 뒤에 남겨서 친다든지 이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조금 더 늦게 오셔서 계속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다면 좋은 스윙이 그립 하나 때문에 망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너무 이제 스윙에만 치중을 하지 마시고 그립이 한번 제대로 공간이 없이 딱 잡혀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스윙이 많이 망가지는 거를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립을 잡거나 셋업을 할 때 정말 하면 안 되는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가장 공통적인 부분, 많이 나오는 부분으로 일단 첫 번째로 그립에서는 자, 스트롱 그립이 있고 위크 그립이 있어요. 근데 가끔씩 보시면 왼손은 스트롱이고 오른손은 위크 뭐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잡아 주셔야 돼요. 스트롱으로 잡을 거면 오른손 왼손이 같이 돌아가야 되고, 위크로 잡을 거면 양손이 같이 이렇게 스퀘어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리고 셋업을 하실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은 뭐 프로 선수들을 보면은 이렇게 셋업을 했을 때 이 엉덩이가 밑으로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는 느낌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보시면 허리를 펴라, 등을 펴라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스쿼트 할 때처럼 너무 아치형으로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스윙을 할 때 이 등이 몸통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등에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면 스윙 자체가 경직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쪽에는 절대 힘을 주지 마시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으면 살짝 골반을 좀 안쪽으로 말아 넣는다는 느낌으로 좀 등을 둥글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셋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드리면, 자, 허리 쪽에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 상태로 백스윙을 하시면 이 골반 쪽도 많이 경직이 돼 있을 거고 등도 많이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백스윙을 했을 때 다리가 오른쪽은 펴지고 왼쪽은 이렇게 굽혀지는, 이렇게 백스윙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해놓고 이런 느낌의 하체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등 쪽에 많이 힘이 들어가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백스윙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백스윙을 했어요. 등에 많이 힘을 주고 여기 힘이 꽉 들어가 있으니까 칠 때도 이 허리 동작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 경직돼 있다 보니까 엎어치는 스윙이나 상체가 앞쪽으로 덤비는 스윙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해볼게요. 자, 등이나 허리에 힘을 꽉 주고 막 경직된 상태에서 백스윙을 했어요. 그럼 이런 식의 백스윙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덮어치는, 덤비는 동작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덤비게 되면 사실은 아웃인 스윙 궤도가 나오겠죠. 아웃인 스윙 궤도가 나오면 헤드를 잘 던지시는 분이에요. 잘 던지면은 훅이 굉장히 많이 나겠죠. 자, 힘을 꽉 주고 이런 식으로 훅이 굉장히 많이 날 거고, 또는 그립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팔까지 경직이 돼 있다. 그러면 아웃인으로 이렇게 깎아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좌우로 다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자, 허리 쪽에 긴장을 풀고, 여기 긴장을 풀게 되면 이 어깨랑 골반까지도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배에는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쪽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샷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비거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낼 수 있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비거리를 가장 쉽고 빠르게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체중 이동이나 지면 발력, 허리를 회전시켜라, 뭐 헤드 스피드를 빨리 해라,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몸통과 팔이 분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렇게 몸통에 붙은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분리된 상태로 팔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많은 분들이 되게 이렇게 꽉 붙인 상태로 몸 회전으로만 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손바닥으로 어떤 물건을 내가 때려야 되는데 손목과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팡 치는 게 더 세게 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몸에 딱 붙인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세게 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텐데, 자, 연습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간단하고 이거를 한다고 해서 비거리가 늘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다 똑같습니다. 그냥 발을 모으세요. 발을 모으고 내가 원래 하던 스윙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도 어느 정도의 풀스윙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팔이 최대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팔을 몸에 딱 붙이고 잘못된 예를 한번 쳐보고, 이렇게 완전히 몸통으로만. 이번에는 발을 붙이고 팔이 떨어지는 걸 연습을 하고 그냥 붙이고서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이거를 근데 당장 30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연습장을 가실 때마다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연습은 저는 투어 프로인데 저도 굉장히 자주 하는 연습이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거리뿐만이 아니고 뭐 상체나 하체, 팔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어서 방향성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때 무릎을 막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최대한 다리를 붙여놓고 이제 넓혀서 이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지금 이 방법으로 실제로 많은 회원님들의 비거리를 굉장히 많이 늘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믿고 연습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방향성 면에서나 비거리 면에서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팔이 분리되지 않은 샷과 분리된 샷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대한 팔을 인위적으로 몸에 딱 붙여서 쳐볼게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셨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편안하게 발을 붙이고 팔이 분리되는 동작을 연습을 하고, 네, 했을 때는 훨씬 비거리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붙이고 치면은 힘을 쓰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되게 불편하지만 조금이라도 팔이 몸에서 떨어져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붙이고 쳐도 생각보다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붙이고 연습을 하고 넓혔을 때는 훨씬 더 거리가 멀리 갈 수 있겠죠. 그쵸, 확실히 있는데 아이언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다이나믹 로프트겠죠. 클럽 각도가 임팩트 때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띄워져서 맞느냐. 드라이버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은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손목이 이렇게 던져지는 동작이 오히려 나와줘야 되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스쿠핑이라고 하죠. 이렇게 손목이 너무 많이 풀려서 뒤집어져서 맞게 되면은 애초에 아이언은 드라이버보다 로프트 각 자체가 높아요. 많이 누워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가 크죠. 드라이버보다는 아이언을 이렇게 던져서 쳤을 때는 공이 높이 뜨기만 하고 거리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예를 들어서 스윙을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버는 자, 뒤에서 이렇게 빵 던져지는 이런 느낌으로 치실 거고, 아이언은 이렇게 셋업한 상태에서 조금 이동을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떠야 되니까 손목이 좀 펼쳐져야 되고, 아이언은 그대로 들어와서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맞아야 다이나믹 로프트가 높아지지 않고 이렇게 낮게 들어가서 내가 이제 스윙했던 스피드에 대한 힘 전달을 고스란히 받아서 이제 공이 날아갈 수 있게 되겠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언을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풀어서 상향 타격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비슷한 힘으로 방금 살살 치긴 했는데, 자, 손목 각도만 생각해서 다이나믹 로프트만 생각해서
편안하게 쳐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거리 차이가 스피드는 비슷하더라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로프트 각도만, 임팩트 때 맞는 각도만 신경을 쓰더라도. 자, 그러면 드라이버는 하향 타격이 아니고 상향 타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드라이버를 먼저 하향 타격을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건 안 좋은 예시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드라이버를 상향 타격으로 한번 잘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큰 차이가 날 수 있을 거예요. 저 드라이버에 대한 비거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을 모으고 팔을 분리시켜 주는 거. 자,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나 다 똑같고요. 드라이버는 일단 이렇게 똑같이 휘둘러지더라도 좀 더 공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맞추는 느낌으로 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일단은 셋업을 잘 해야겠죠. 일단은 볼의 위치가 아이언처럼 가운데가 아니고 약간 왼쪽. 많은 분들이 여기 뒤꿈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왼쪽 겨드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탠스가 넓으신 분들도 있고 좁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면 넓으면 뒤꿈치가 아니고 약간 더 안쪽이겠죠. 좁으면은 발 바깥쪽까지 거의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공 위치는 왼쪽 겨드랑이 라인에 두시고, 자, 그리고 셋업 때부터도 차이가 좀 있겠죠. 공 위치가 가운데가 아니고 왼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몸 각도 자체가 살짝 기울어져야 됩니다.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7번 아이언을 치면은 여기 명치 앞에 공이 있으니까 공을 왼쪽으로 옮겨놨는데도 내 명치 앞에 공을 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운데다 공을 두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자, 공을 왼쪽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면 스윙이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빠져서 안으로 이렇게 엎어치는 스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볼 위치를 왼쪽 겨드랑이에 두었으면은, 자, 이 라인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시계 초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살짝 째깍해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몸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회전해서 치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상향 타격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드라이버는 치시면 훨씬 비거리 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백스윙 하실 때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를 하실 때 옆에 카메라에서 찍었을 때 손과 클럽이 이렇게 겹쳐지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탑에 올라갔을 때 손 요 그립 끝이 뒤꿈치 라인과 이렇게 일자로 그었을 때 맞아지는지 확인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괜찮은 백스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허리 쪽에 굉장히 경직이 많이 돼 있으면은 좋은 백스윙을 하기가 힘들어요. 허리 쪽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복근 쪽, 그리고 방향 같은 경우는, 자, 손이랑 겹치고 뒤꿈치까지 가고, 이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어디에 힘을 주고 백스윙을 해야 되냐면, 일단 왼팔로 백스윙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오른팔로 당겨서 백스윙을 하면 좋은 백스윙을 하기가 힘들어요. 자, 왼팔로, 자,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백스윙 탑까지 갔어요. 그러면 많이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왼쪽 복근과 왼쪽 가슴, 이쪽으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요. 백스윙을 하실 땐 왼쪽 복근과 왼쪽 가슴으로 쭉 밀어 올린다. 그리고 방향 같은 경우는 손과 겹치고 뒤꿈치 라인까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하실 때 왼팔로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가슴이랑 복근의 힘이, 코어 힘이 부족해서 이 왼팔 이두 있죠? 여기로 꺾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돼도 문제가 생기니까 많이 올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쪽에 힘을 느끼고 여기까지만 연습을 해주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오른손이 도와주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탑. 자, 이렇게 스윙이 되겠죠. 그렇죠. 백스윙을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겹쳐지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실수들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테이크어웨이를 했는데 손과 겹쳐지지 않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손이 앞에 있고 채가 뒤로 갔다. 그러면, 자, 이렇게 뒤로 갔어요. 백스윙도 이렇게 뒤로 가겠죠. 그러면 손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슬라이스가 날 것 같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내려오면서 오히려 보상 동작으로 감아치게 되면서, 보여드릴게요. 뒤로 돌려서 이렇게 감아치게 되면서 왼쪽으로 훅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손은 여기 있고 채가 여기 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깎아쳐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오게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배의 힘으로 왼쪽 가슴에 힘을 느끼고 테이크어웨이 방향도 똑바로 해서, 자, 이쪽이죠. 이런 식으로 백스윙 동작만 똑바로 되고 탑 위치만 올바르게 올라가도 똑바로 공을 칠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한번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효율적인 다운스윙은,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드로우 샷을 많이 처음에는 배우시는 게 좋아요. 페이드 샷보다는. 드로우 샷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에서 아웃으로 지나가는 궤도가 나와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다운스윙이 앞으로 나오는 이런 엎어치는 다운스윙이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백스윙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좀 더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이 오른팔 있죠? 슬로우 모션으로, 요즘은 거의 카메라가 있는 데서 연습을 많이 하시니까 오른팔 쪽이랑 이 샤프트 각이 좀 겹쳐져서 내려오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체중 이동을 하고 뭔가 전환 동작 때 왼쪽으로 막 이동을 하려고 하고 뭔가 회전을 더 섞으려고 하고 이러면은 이 동작을 일단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처음에는 내가 다운스윙 궤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 이동과 회전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다운스윙이 내려오는 궤도부터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연습하는 드릴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인아웃 스윙을 할 수 있는 드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자, 지금은 여기 그냥 골프 채를 두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 뭐 벽이나 뭐 어떤 물체든 상관없습니다. 조금 뭐 낮은 물체라도 가까이 두고 하시면 되니까.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골프채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자, 백스윙을 일단 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일단 천천히 슬로우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려와서 얘를 때리는 게 아니고 골프백을 이렇게 스쳐서 올라가도록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백을 두고, 자, 백스윙을 그대로 하시고, 자, 이쪽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골프채가 맞겠죠. 자, 오른팔 라인으로 딸려 들어와서 이렇게 골프채에 맞지 않게 넘어가는 연습이죠.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딸려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아웃 궤도 연습을 하면 되는데, 제가 공을 치면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공을 치면은 무조건 맞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공을 치면서도 가방을 건드리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저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연습 동작이기 때문에 채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올라올 수 있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인아웃 스윙을 했으면 이렇게 드로우가 걸리면서 날아가게 되겠죠. 처음에는 굉장히 푸시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공이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드로우 볼을 칠 수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컨택이 좋아지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야 공을 잘 맞출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스윙 궤도나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을 들여서 레슨을 받고 카메라를 찍고 계속 수정을 하면은 고칠 수 있는 거지만, 그거를 고친다고 해서 공이 꼭 잘 맞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스윙이 굉장히 이상하신 분들도 공을 기가 막히게 잘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질적인 거는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본인의 이제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 정타를 맞추는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많은 초보자분들이 내 공이 어디에 맞고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바깥쪽에 맞는지 안쪽에 맞는지.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어디에 맞고 있는지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주 맞는 곳이 어딘지, 바깥쪽에 많이 맞는지 안쪽에 많이 맞는지. 내가 느끼기 힘들면 뭐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어디 맞는 것 같냐, 아니면은 이런 런치 모니터가 있으면 공이 어디에 맞는지 알려주는 기계들도 요즘은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좀 활용하셔서 어디에 맞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뭔가 한 번에 딱 해서 정타가 빵 나온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냐면,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안쪽에, 이쪽 안쪽으로 타격이 자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확히 맞추려고 하는데 안쪽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가운데 맞추려고 하면 안 되겠죠. 가운데 맞추려고 하는데 안쪽에 맞는 거니까. 오히려 바깥쪽에 맞추려고 해야 가운데로 타점이 들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0점을 맞추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만약에 안쪽에 타격이 많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을 치듯이 셋업을 하고 여기서 빈 스윙을 할 겁니다. 어디로 할 거냐면 공 밑으로 할 거예요. 공 밑으로. 왜냐하면 치면서 앞으로 나가니까 여기 맞는 거잖아요. 자, 백스윙을 해서 아래쪽에다가 빈 스윙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바깥쪽에 많이 만지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두고 공보다 앞쪽으로 빈 스윙을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내 눈이랑 몸에 0점을 잡아 주셔야 돼요. 가운데 맞추려고 계속 하는데 계속 다른 데 맞으니까 반대편 쪽으로 운동을 해줘야겠죠. 올라가서 안쪽에 맞으시는 분들, 자, 아래쪽으로 한 번, 두 번 휘두르시고, 자, 공을 칠 때는 한 요 정도? 완전 이쪽은 아니고 토 쪽에 맞춘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되고, 바깥쪽에 많이 맞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서 셋업을 해서 이쪽으로 휘두르는 연습을 하겠죠. 바깥쪽으로 그렇게 하시고, 치실 때는 이 정도는 아니고 한 요 힐 쪽에 맞춘다는 느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은 타점을 좀 가운데로 몰아서 잡아갈 수 있는 연습을 좀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드를 잘 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아이언과 우드와 드라이버의 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에 배우면 아이언부터 먼저 치시잖아요. 아이언은 이것도 조금 큰 편이고, 그리고 처음에 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치는 채고, 그러다 보니까 타격을 하기가 제일 쉽죠. 제일 잘 치시는 클럽이고, 초보자분들께서. 그리고 이제는 보통은 아이언을 치고 드라이버를 배우겠죠. 드라이버는 제일 큽니다. 굉장히 커요. 맞출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리고 티에 올려놓고 친단 말이에요.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채가 이렇게 밑으로 와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쵸? 대충 아무 데나 맞아도 거의 앞으로는 간단 말이에요. 이제 우드 설명을 할 건데, 우드는 이렇게 딱 보기에도 너무 얇죠. 되게 납작하고, 드라이버보다 헤드도 굉장히 조그만하고, 근데 우드는 또 티에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놓고 친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이렇게 드라이버처럼 대충 들어와서 올라가면서 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드는 정말 정확하게 바닥을 이렇게 스치면서 이 라운드하게 탁 지나가면서 공이 타격이 땅 돼야 기분 좋게 쫙 날아가는데, 이것도 뭐 어떠한 방법으로 한 번에 잘 친다기보다, 자, 이런 식으로 자동 티업기에서 보통은 연습을 많이 하실 텐데, 자, 이런 식으로 티가 살짝 올라와 있게끔 만들어 주신 후에, 이런 조건이 안 되면 그냥 뭐 반창고 같은 걸 붙이고 하셔도 돼요. 반창고를 붙여놓고 바닥에 있는 어떤 작은 거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수 있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은 물체를 우드로 이렇게 깔끔하게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우드뿐만이 아니고 아이언이나 뭐 바닥에서 놓고 치는 채들의 컨택이 전부 다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런 연습을 일단 많이 하시는 게 좋고, 연습을 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은, 이 맞추기 부담스러운 거를 맞출 때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찍어서 맞추려고 많이 하세요. 아웃인 스윙이 되겠죠. 아웃인 스윙.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맞춘다고 한들 우드가 찍혀 맞기 때문에 맞는 느낌은 좋지만 굉장히 낮게 가서 거리가 아이언보다 더 안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주의를 하실 게, 앞으로 찍어 쳐서 맞추는 게 아니고, 자, 이쪽으로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팔을 타고 와서 인아웃 궤도로 티를 이렇게 치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백스윙을 하시고, 자, 이렇게 찍어 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티를 이렇게 치고 지나갈 수 있게 되면
그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나서 공을 이제 바닥에 놓고, 자, 공이 있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나는 티를 잘 맞추게 됐으니까 이제 티만 맞출 수 있으면 공은 자동적으로 맞게 된단 말이에요. 자, 티를 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우드 연습을 해주시면은 우드를 잘 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드와 아이언의 셋업이라기보다 긴 채와 짧은 채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을 한번 드리면 7번 아이언을 처음에 굉장히 많이 치시겠죠. 이렇게 많이 치다 보면 나중에 우드뿐만이 아니고 드라이버로 이제 넘어가실 거예요. 아이언을 치다가. 자, 그렇게 드라이버로 넘어왔을 때 내가 7번을 여기 놓고 치던, 이 사람은 이 시각에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내가 보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채가 이만큼이나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이던 간격 안에서 긴 채를 끼워 맞춰서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같은 라인에 놓고 잡으셔도 지금 이거 우드인데 거의 한 뼘 반 정도 공이 멀어지거든요. 굉장히 공이 엄청 멀게 느껴지게 셋업을 일단은 먼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공 위치가 우드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가겠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이 왼쪽으로 가면 어깨가 라인이 변하는 게 아니고 몸통 자체를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주는 느낌. 근데 이걸 기울여 주실 때 체중을 이렇게 오른발로 가도록 기울이시면 안 돼요. 체중은 가운데 두고 골반이 살짝 밀리고 어깨가 살짝 기울어지는 이 느낌으로 공이치를 왼쪽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 길이가 달라서 앞뒤 간격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아이언은 조금 지금 가파르게 떨어져 있고 긴 채 같은 경우는 좀 더 완만하게 채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이언을 많이 치셨으니까 이 밑으로 스윙을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긴 채를 갑자기 잡고 셋업을 바꾸고 했다고 한들 이 느낌 자체는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백스윙 할 때는 괜찮아요. 왜냐면 채가 지면에 닿아 있기 때문에 7번 있는 대로 당겨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겠죠. 자, 그대로 완만한 궤도로 백스윙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다운스윙을 할 때가 문제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7번은 여기로 밑으로 휘두르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드라이버나 우드를 잡았을 때, 긴 채를 잡았을 때 백스윙이 잘 올라가서 아이언이 있는 궤도로 일로 내려와서 땅을 찍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갑자기 이제 긴 채로 바꿨을 때. 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하셔야 되냐면 연습 스윙을 먼저 할 거예요. 연습 스윙을 먼저 할 건데 채를 살짝 듭니다. 이렇게 드실 때 이 몸까지 드실 필요는 없어요. 셋업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손목이랑 팔로 채를 살짝 든 후에 여기다 대고 연습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완만해졌잖아요. 그러면 스윙 궤도는 더 완만하게 연습 스윙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공을 두고 쳐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연습 스윙을 할 때 좀 팁을 드리면, 자, 셋업을 이렇게 올바르게 잘 하고 채를 들어서 이제 연습 스윙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백스윙을 이렇게 올리고 스윙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보셨을 때 이 클럽이 수평으로 이렇게 백스윙이 정상적으로 됐다가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듯한 라인을 그리면서 연습 스윙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습 스윙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돌아왔을 때도 다시 엎어치게 돼요. 앞에 놔두고 연습 스윙을 하더라도 백스윙 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스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피니시가 넘어오겠죠. 근데 또 이거를 시키면 나오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백스윙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백스윙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안 돼요. 백스윙 턴 하는 거는 보통 원래 내가 하던 것처럼 그대로 턴 해주고 이제 다운스윙에서 피니시 넘어갈 때 찍어 치는 게 아니고 올려 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주고 갑자기 긴 채로 넘어갔을 때 채를 좀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